2019년 3월 서울 모 대학교 정문 앞에서 한 신입생이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혹시 3분만 시간 되세요? 대학생 의식조사인데요. 친절한 20대 여성이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 김민수 씨 가명. 당시 20세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설문지 내용은 평범했습니다.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종교가 있나요? 작성을 마치자 여성이 물었습니다. 혹시 성경 공부해 보셨어요? 완전 무료인데 대학생들 많이 와요. 민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교회 다니진 않지만 교양으로 성경 정도는 알아둬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그는 센터에 갔습니다. 깔끔한 건물이었습니다. 최신식 빔 프로젝터에 깨끗한 의자들. 20명, 30명의 대학생들이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죠. 여기 괜찮은 곳인데? 3개월 뒤 민수 씨는 본과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6개월 뒤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1년 뒤 그는 신천지 전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비슷한 구조의 포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왜 한국일까? 대한민국엔 유독 사이비 종교가 많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만민중앙교회. 수없이 이름이 바뀌고 사라졌지만 본질은 늘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항상 비슷한 구조의 집단이 한국에서 반복될까요? 다른 나라에도 종교는 있습니다. 문제적 단체도 있죠. 그런데 교주, 헌신, 배신, 처벌 이 네 가지가 이렇게 완성도 높게 시스템처럼 돌아가는 사회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컬트설은 한 단체를 파헤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바꿉니다. 우리는 왜 컬트에 약한 사회가 되었을까?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 계속 듣고 싶다면 무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민수 씨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그가 신천지에 빠진 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신입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은 모두 지역에 남았고 대학 친구는 아직 사귀지 못했죠. 자취방에 혼자 있으면 외로웠습니다. 바로 그때 그 여성이 나타난 겁니다. 신천지 센터는 놀라웠습니다. 매일 누군가 연락했습니다. 민수 씨, 오늘 수업 어땠어요? 저녁 드셨어요? 같이 먹어요. 이번 주말에 MT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는 느낌이었죠. 혼자 밥 먹을 일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였어요. 3주가 지나자 민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진짜 좋다. 가족 같아. 이게 첫 번째 함정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배정됩니다. 가족, 학교, 반, 학벌, 회사. 한국 사회는 개인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불안하죠. 나 왜 혼자지? 나만 친구 없나? 나 문제 있는 건가? 신천지는 이걸 압니다. 신천지 포섭 매뉴얼 1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절대 혼자 두지 마라. 그래서 관계가 끊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붙잡습니다. 컬트가 파고드는 첫 번째 조건은 늘 같아요. 혼자 두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그 조건이 기본값입니다. 소속 없으면 문제 있는 사람. 조직에서 빠지면 나고자. 이 구조에서는 들어오라는 말보다 나가면 위험하다는 말이 훨씬 더 강력하죠. 민수 씨도 나중에 빠져나오려 할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 나가면 어디로 갈 건데? 밖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야. 우리 말고 누가 너를 사랑해 주겠어? 무섭지 않습니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민수 씨는 나갈 곳이 없었거든요. 친구도 끊었고, 가족과도 멀어졌고, 학교도 그만뒀으니까요. 민수 씨가 처음으로 의문을 품은 건 4개월째였습니다. 성경 강의 중에 이상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교회와 해석이 다른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거죠?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아직 깨달음이 부족한가 봐요. 의심하는 마음이 사탄이에요. 더 열심히 배워야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의심하면 안 돼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민수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왠지 자신이 잘못한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폭력이 아닙니다. 왜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거든요. 말대꾸하지 마. 시키는 대로 해. 괜히 튀지 마. 네가 뭘 안다고. 민수 씨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 말씀에 왜요? 라고 물었다가 복도에 나가 있었죠. 중학교 때는 이 방법보다 이게 나은 것 같은데요? 라고 했다가 반항아로 찍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웠죠. 질문하지 말 것. 시키는 대로 할 것. 신천지에서도 똑같았습니다. 강사의 말이 선생님 말씀처럼 상사 지시처럼 들렸거든요. 질문하는 사람은 의심스러운 사람. 의심은 불순. 불순은 배신. 컬트의 교리는 종교가 아니라 한국식 위계 문화의 확장판입니다. 2017년 JMS 기독교복음선교회를 탈출한 이수진 씨 가명, 당시 27세의 증언입니다. 저는 한 번 물어봤어요. 총재님 말씀이 성경과 다른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라고요. 그날 밤 그녀는 특별 기도회에 소집됐습니다. 30명의 신도들이 둘러앉았죠. 수진 씨가 사탄에 물들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서 쫓아내야 합니다. 1시간 동안 그녀는 십자포화를 당했습니다. 왜 의심해? 내 믿음이 부족한 거야. 총재님 말씀을 의심하다니. 그녀는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의심하지 않을게요. 그 후 7년간 그녀는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1995년 8월 25일 서울올림픽공원에서 통일교 합동결혼식이 열렸습니다. 3만 5천 쌍이 동시에 결혼했죠. 그 중에 박영희 씨 가명, 당시 29세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랑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문선명 교주가 정해준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하늘이 정한 배필입니다. 영희 씨는 의아했습니다. 내가 결혼할 사람을 내가 모른다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축하해. 교주님이 직접 정해주셨잖아. 얼마나 복받은 거야. 이건 확실한 거야. 틀림없어. 영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고르는 것보다 교주님이 정해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확실하니까. 결혼식 날, 신랑을 처음 봤습니다. 일본 사람이었어요.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했죠.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3만 5천 명이 보는 앞에서 이미 서약했으니까요. 한국은 이상한 나라입니다. 무언가를 믿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사회죠. 이렇게만 하면 대학 간다. 이 방법만 따르면 성공한다. 이 음식만 먹으면 건강해진다. 우리는 항상 정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게 답이야라고 말하면 거기에 매달립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은 압축 성장을 한 나라죠. 1960년대 절대 빈곤에서 50년 만에 선진국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정답을 빨리 찾아서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스스로 생각하는 법은 잃어버렸죠. 컬트는 사실을 팔지 않습니다. 확신을 팔아요. 이렇게만 하면 된다. 우리는 알았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 모른다. 이 말 한 줄이면 모든 불안이 정리됩니다. 박영희 씨도 그랬습니다. 내가 직접 고르면 실패할 수도 있어. 하지만 교주님이 정해주시면 확실하잖아. 결과는 그녀는 지금도 그 일본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2014년 4월 구원파 신도였던 최동욱 씨 가명, 당시 35세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암 3기. 의사는 즉시 수술을 권했죠. 하지만 교회 목사는 달랐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야. 동욱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믿음이 없는 소리 하지 마. 기도로 낫는다. 주변 신도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제 친척도 기도로 나았어요. 병원은 세상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죠. 동욱 씨는 병원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매일 5시간씩 기도했죠. 3개월 후, 암은 사기로 진행됐습니다.
그는 목사에게 물었어요. 왜 안 나아요? 매일 기도했는데. 목사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야.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어. 한국 사회에서 실패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은 노력 부족, 병은 관리 부족, 관계 파탄은 내가 참지 않아서, 사업 실패는 내가 준비를 덜해서, 모든 결과는 개인의 책임이 됩니다. 청년이 취업 못하면 요즘 애들은 노력을 안 해. 청년 실업률이 구조적 문제라는 이야기는 잘 안 나오죠. 아프면 관리를 안 해서 그래. 의료 시스템이나 환경 문제는 뒤로 밀립니다. 이런 구조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죄책감에 빠집니다. 내 탓이구나. 내가 부족한 거구나. 바로 이 순간을 컬트는 기다립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너를 속인 거야. 내 믿음이 아직 부족했을 뿐이야. 처음으로 누군가 내 탓이 아니야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문제죠. 우리 말대로 다시 해봐. 책임을 빼앗는 대신 통제권을 가져갑니다. 최동욱 씨는 결국 2015년 2월에 사망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자책했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했나 봐. 2018년 11월 JMS를 탈출한 김지혜 씨 가명, 당시 32세의 증언입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총재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집에서도 그랬거든요. 아버지 말씀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 JMS에서는 정명석 총재를 영적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쳤죠. 아버지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아버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다. 아버지 뜻을 거역하면 저주받는다. 지혜 씨는 이상하게 느끼지 않았어요. 집에서도 똑같이 배웠으니까요. 부모님 말씀은 무조건 맞다. 부모님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부모님 뜻을 거역하면 불효자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컬트는 종교가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한국의 전통적 가족 구조는 컬트의 메커니즘과 놀라울 만큼 유사합니다. 부모 말은 무조건 맞다. 효도는 선택이 아니다. 가문을 위해 개인은 희생한다. 이 문법은 컬트의 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교주 말은 무조건 맞다. 헌신은 선택이 아니다. 교단을 위해 개인은 희생한다. 2019년 신천지를 나온 한 탈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올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죄책감이었어요. 배신자가 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 감정, 고등학교 때 집에서 가출하려 했을 때도 똑같이 느꼈던 거예요. 부모를 버리다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똑같은 말들이었어요. 사랑과 통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컬트는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이비들이 부모 역할을 자처하죠. 신천지는 영적 부모, JMS는 영적 아버지, 통일교는 참부모. 내가 더 잘한다. 너를 위해서다. 내가 너를 키웠다. 이 말에 익숙한 사회에서 거부는 쉽지 않습니다. 컬트는 처음에 절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정상보다 더 정상처럼 보이죠. 신천지는 대학 동아리처럼 다가왔습니다. 친절한 멘토, 스터디, 인성 교육 프로그램. 누가 봐도 문제 없어 보였죠. 통일교는 대형 종교 행사로 정상성을 확보했습니다. 합동 결혼식이 TV에 나오고 사회적 규모가 크니 저렇게 큰 조직이 이상할 리 없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JMS는 축구 동아리, 봉사 동아리처럼 위장했습니다. 일반 대학 모임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죠. 그리고 이 패턴은 계속 반복됩니다. 깔끔한 시설, 공손한 말투, 정장 차림, 유명 대학 출신 강사, 유명인 한두 명의 이름까지 이용해 정상성을 덧칠하죠. 한국 사회는 이런 외형에 특히 약합니다. 형식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이에요. 정장을 입었고 시설이 깨끗하고 말투가 공손하면 믿을만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컬트는 언제나 가장 정상의 얼굴로 문을 두드립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한국은 컬트에 최적화된 사회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소속 없이는 불안한 구조. 민수 씨처럼 혼자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어딘가 소속되어야 정상으로 인정받죠. 둘째,
질문을 억압하는 문화. 수진 씨처럼 왜? 라고 묻는 순간 의심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셋째, 확신을 원하는 사회. 영희 씨처럼 불안하니까 확신을 주는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넷째, 실패를 개인 탓으로 돌리는 시스템. 동욱 씨처럼 죄책감에 빠진 사람을 컬트가 낚습니다. 다섯째, 가족도 통제의 예외가 아닌 사회. 지혜 씨처럼 집에서 이미 훈련된 사람들. 컬트는 그 구조를 복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섯째, 정상의 얼굴을 믿는 사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내용은 잘 확인하지 않죠. 컬트는 새로운 병이 아닙니다. 기존 구조 위에 얹힌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 그게 컬트의 재료가 됩니다. 이 내용은 공개 판결, 언론 보도, 탈퇴자, 증언을 기반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도 나는 안 속아. 저런 건 멍청한 사람이 당하지. 하지만 민수 씨는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수능 1등급, 서울 소재 대학 합격. 똑똑한 청년이었죠. 수진 씨도요. 영희 씨도요. 동욱 씨도요. 컬트의 핵심은 지능이 아닙니다. 환경입니다. 2016년 통계가 있어요. 신천지 신도 중 대졸 이상이 68%, 고학력자들이 더 많이 빠졌습니다. 왜냐고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신은 안 당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경계심이 낮아집니다. 나는 논리적으로 판단하니까 괜찮아.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완전히 고립된 순간, 가족과 멀어지고, 친구들과 연락이 끊기고, 직장을 잃고, 누군가 확신을 들고 다가온다면 누구든 흔들릴 수 있어요. 나는 너를 이해해. 여기서는 네가 소중해. 이 말이 절실하게 들리는 순간 이미 반은 넘어간 겁니다. 민수 씨도 그랬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신입생, 친구 하나 없는 자취방, 외로운 저녁. 바로 그때 친절한 사람이 나타났죠. 타이밍이었습니다. 1년 전이었다면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1년 후였다면 대학 친구들이 생겼겠죠. 하지만 그 순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컬트에 빠지는 건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이밍과 환경의 문제죠. 민수 씨는 2022년 신천지를 나왔습니다. 3년이 걸렸어요. 어떻게 나왔냐고요? 부모님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자취방 앞에 왔어요.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그냥 앞에 앉아 있었죠. 아들아, 엄마 여기 있어.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3년째 되던 어느 날, 민수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그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신천지 이야기는 하기 싫어해요. 부끄러워서죠.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합니다. 저는 멍청하지 않았어요. 그냥 타이밍이 나빴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왜 컬트를 욕하면서도 그 구조는 계속 유지할까요? 신천지를 비난하면서도 회사에서는 똑같이 질문을 억압합니다. 통일교를 욕하면서도 가족 내에서는 똑같이 복종을 요구하죠. JMS를 비판하면서도 학교에서는 똑같이 개인을 무시합니다. 아마도 너무 익숙하기 때문일 거예요. 컬트의 구조가 우리 일상과 다르지 않으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수많은 작은 컬트 안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 컬트가 이 사회에서 번성하는 겁니다. 이미 훈련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컬트설은 사이비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믿게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민수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았다면 이미 우리는 그 구조 안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다릅니다.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